가벼운 외출도 관절염 환자들에겐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절뚝이는 걸음걸이부터 불편해 보이는 김명자 씨. 오랜만에 장을 보러 나왔지만 구경도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마는데요. 재료를 사러 다니려면 이쪽 저쪽 많이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놓은 반찬을 그냥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사다 먹고 있어요. 가까운 거리에 시장을 오고 가는 일도 몇 번씩 멈춰서 쉬어가야 할 정도로 힘이 듭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출을 점점 꺼리게 된다는데요. 때문에 명숙 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통증이 조금 덜하다고 그랬잖아요. 통증이 심할 때는 여기가 막 이렇게 막 벌겋게 분 것 같고 이렇게 아프고 이러면은 제가 밖에를 외출을 잘 안 해요. 집에서 여기저기 좀 무릎 좀 쉬니라고. 무릎을 구부려야 하는 걸레질은 못한 지 오래됐습니다. 청소는 기계가 대신한다지만 부엌일은 꼼짝없이 명숙 씨 담당인데요. 오래 서 있어야 하는 일이다 보니 식사 준비에 의자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렇게 쩔뚝쩔뚝하고 걷는 건 조금 나아요. 근데 한 번도 오래도록 서 있으라면 힘들어. 그러니까는 조금 이러다가 조금 앉아있고 이러다 앉아있고 이러죠. 관절염은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관절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하기 쉬운데요. 명숙 씨도 그런 경우입니다. 무릎 통증이 시작된 건 15년 전이지만 제대로 된 관리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데요.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일어나야 돼. 아이고. 왜 바늘로 콕콕콕콕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아우, 저녁에 잠 못 자요. 너무 아플 때는 뭐 약도 발라보고 파스도 붙이고 또 뭐 저녁에 약 먹었어도 또 저녁에 아프니까는 또 한 번 약도 더 먹고 그러다 보면은 우위도 상하고 그럴 건데 그런 생각 못 하지. 너무나 아플 때는 그냥 약으로 살아요, 그냥. 이제 진통제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을 만큼 관절 통증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명숙 씨는 과연 이대로 지내도 괜찮은 걸까요? 오랜 기간 방치해온 그녀의 관절은 심각한 상황. 관절염 4기에 다리 변형까지 시작됐는데요. 이게 만져도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거든요. 여기가 이게 연골이 튀어나온 거거든요. 연골이 닳아서 그래요. 닳아서 이 가장자리로 와서 그래요. 이 똑바른 다리는 보통 고관절하고 발목을 연결하면 이 가운데로 지나가게 되는데 이분은 이미 안쪽으로 이렇게 변형이 돼서 오다리, 왼쪽 다리가 이제 4기에 가까운 다리고 오른쪽은 3기 형태의 다리죠. 무릎 관절염이 발생하면 연골은 보통 안쪽부터 먼저 마모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관절 사이가 가까워지며 체중이 무릎 안쪽에 더 많이 실리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안쪽 연골의 손상은 빨라지고 다리가 휘어지며 오다리, 일명 내반슬 변형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오다리가 오는 게 아니라 격차를 두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몸이 삐뚤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관절이나 허리, 그래서 대부분은 뭐 허리에 어떠한 문제들을 동반해서 무릎이 오다리가 심해서 관절염이 심한 분들은 거의 한 70~80% 이상은 다 허리에 어떤 문제를 갖고 오고, 실제로 2020년에 그 네이처지의 리포트를 봐도 그 논문상에서도 관절염 환자들을 30년 동안 그 추적 관찰해 본 결과 허리 통증이 증가하면서 변형이 같이 동반하더라, 이러한 레포트도 있습니다. 한편 관절염을 극복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이도 있습니다. 강릉의 한 발레 교습소. 50~60대 수강생이 대부분인 시니어 발레 수업이 한창인데요. 근육은 줄고 관절이 뻣뻣해지는 시기, 근력과 유연성을 키워주는 데는 발레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맨날 허리 아프다, 어깨 주물러 달라 이랬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도 왼쪽이 아프긴 아파요. 다 낫진 않았어요.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동나이대 수강생들에 비해 눈에 띄게 유연한 관절을 자랑하는 한 사람. 65살의 최은숙 씨입니다. 갱년기와 함께 찾아온 관절염으로 발레를 시작하게 됐다는데요. 어깨가 아파서 이렇게 하는 거 힘들어서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한동안 그랬었던 것 같고 이제 갱년기가 오면서 무릎이 차에 기차 타고 한번 갔다 오면 내릴 때 보면 이게 잘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삐그덕거리고. 그래서 이제 그거 괜찮더라고요. 팔을 들지 못할 정도로 관절이 굳어 고생이던 은숙 씨. 뻣뻣했던 어깨와 무릎 관절도 지금은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건강을 되찾으며 지난해엔 여러 차례 발레 공연까지 올렸다는데요. 관절 주변의 근육이 관절을 딱 잡아줘야 관절이 오래 간다고 해서 근데 이 발레는 정말 근력 운동이 굉장히 많이 되고 전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힘을 줘야 되는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력이 많이 늘었어요. 은숙 씨가 관절염에서 벗어날 수 있던 또 하나의 비결은 바로 철저한 식단 관리에 있습니다. 관절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채소를 열심히 챙겨 먹는데요. 어제 병원 갔었는데 관절에 염증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염증 잡는 데 이 당근하고 토마토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토마토하고 당근하고 자주 해서 먹고 있는데 부족한 근육을 채워줄 고단백 치즈와 신선한 채소를 곁들인 은숙 씨의 관절 건강 샐러드입니다. 네, 나가요. 최근 관절이 아파 고민이라는 친구를 초대했는데요. 관절에 좋은 식단부터 추천합니다. 맛있어. 샐러드의 종류인데 네. 내가 요새 이거에 꽂혀가지고 이게 은근히 맛있다? 올리브유하고 그 소금하고 후추 조금 넣고 은숙 씨처럼 갱년기 이후 관절통이 심해졌다는 친구. 오늘 운전하는데 여기가 자꾸 좀 아프더라. 내가 요즘 음식을 많이 했나 뭐 이런 게. 아니 근데 우리가 있잖아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 그 갱년기가 오면 몸이 별짓을 다 한다고 몸이 미쳤다고 폐경기에 접어들며 눈에 띄게 굳어버린 근육과 관절. 이를 풀어주기 위해 요가와 스트레칭을 하루도 쉬지 않고 하고 있는데요. 운동만큼 열심히 챙기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콘드로이친이잖아. 콘드로이친을 꾸준히 섭취하며 관절에 긍정적인 변화들도 나타났는데요. 부정을. 이렇게 손이 이렇게 거북선처럼 돼가지고 펴지지도 않고 구부러지지도 않고 그랬었었어. 근데 지금 괜찮았어. 그런 거 보면 아침이라도 붓지도 않고 되게 뻑뻑했었거든. 콘드로이친은 연골의 핵심 성분입니다. 때문에 콘드로이친이 부족하면 연골 구조의 변성을 촉진해 연골 노화도 빨라지는데요. 그러면 관절 사이가 좁아지고 염증과 통증이 유발됩니다. 문제는 콘드로이친이 20대부터 감소해 40대는 20대의 절반, 80대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때문에 보충이 필요한 거죠. 연골 내에 수분다음으로 많은 성분으로 연골을 구성하는 뼈대이자 핵심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골의 탄력을 유지시키고 외부로부터 충격을 흡수시켜주기 때문에 관절의 마모 속도를 늦추고 연골에 영양을 공급하기 때문에 연골 형성 촉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실제 관절염이 있는 쥐는 연골세포가 사라지고 연골이 얇아진 데 반해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쥐는 연골 회복을 돕는 연골세포가 더 많아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이 있는 사람에게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했더니 연골 부피 손실률이 대조군보다 전체적으로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죠.
콘드로이친은 통증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관절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 3개월간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한 결과 관절 통증이 45% 감소했습니다.